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령화, 저출산.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현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 그 화려한 도쿄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좀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60억 원. 이게 뭐냐면요. 도쿄 한복판, 그것도 부촌인 세타가여구에서 발견된 버려진 집 한 채의 가격입니다. 아니, 60억짜리 집을 그냥 버려둔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딱 잘라 말합니다. 이 이상한 현상의 배후에는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가 있다고요. 특히 자녀가 없는 집주인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해져서 결국 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집 한두 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거든요. 세타가야구에만 이런 빈집이 5만 채나 되고요. 도쿄 전체를 보면 거의 90만 채에 달한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낡은 집들이 막 지진이라도 나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범죄자들이 숨어들기 딱 좋은 장소가 되기도 하고, 정말 도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는 이런 데서도 나타나요.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서 문 닫은 초등학교가 무려 2,000개가 넘는데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사진처럼 원래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학교가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자, 집도 비고 학교도 비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럼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청년들은 어때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혼자 취미생활 하면서 산다.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통념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통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 남성 4명 중 1명은 평생 결혼을 안 한대요. 와, 25.7%. 이 숫자만 보면 일본 젊은이들은 정말 가족을 꾸리는데 관심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죠. 여기에 오시 문화라는 것도 한몫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가족이나 연인에게 쏟아야 할 애정이나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캐릭터 아니면 반려동물한테 쏟는 거예요.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본 출산율 물론 낮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보다는 높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을 수 있을까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쉐어하우스에 사는 일본 젊은이들한테요. 혹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으세요? 하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거기 있던 모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크한 일본 청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애는 최소 둘은 낳고 싶어요. 힘들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30살 애니메이터 이토 모모 씨의 말인데요. 이분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들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젊은이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한 가지 분명한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한국 청년들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이 표가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일본은요, 대부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확정돼요. 그리고 집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압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게 당연한 문화거든요. 그러니 결혼할 때 집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 자체가 훨씬 덜한 거죠. 우리랑은 정말 출발선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일본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그 이후에 정말 끔찍한 혼란기를 겪었거든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일본 사회 전체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와세다 대학의 박상준 교수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업이 없으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가 그들에게 정규직을 준다. 이게 바로 일본 사회가 수십 년의 고통 끝에 내린 결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결혼, 돈, 육아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실제 한일 부부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랑 많이 달라요. 일본에서는 결혼이 되게 심플해요. 1단계,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2단계,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 3단계, 결혼한다. 끝. 물론 돈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처럼 결혼하려면 최소 얼마는 모아야 해 하는 그런 거대한 금전적 장벽이 훨씬 낮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더더욱 다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한국 부모들은 내가 더 해줘야 해 하는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자 하는 분위기가 훨씬 강해요. 특히 한국의 살인적인 사교육 이야기를 들은 일본인 아내분이 에이, 그거 거짓말이죠? 하면서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반응 하나만 봐도 두 나라의 육아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일본이라고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출산 후에 파트타임이든 뭐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지 하는 이런 사회적인 안정감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봤는데요. 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뭘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아이가 주는 행복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돈으로 환산해버린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는 아직 그 행복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 잃어버린 가치들을 일본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일본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